옛날에는 브랜드가 하나만 있어도 깃발을 꼽아서 더 많이 노출돼서 하게 됐으면 지금 이제 하나밖에 규제가 안 되니까 그 하나 규제를 우가크를 돈을 쓰는 자만이 매출을 상승시켜주겠다 시스템이에요. 배민이 있으면 우가크는 이렇게였어요. 이게 지금 3개의 영역이 아니고 7, 8개 영역에서 다 집어넣는 거예요, 우가크를. 이게 말이 됩니까? 효과가 개 떨어지죠. 효과가 줄어들고 돈을 1,000원으로 늘려서 돈을 더 많이 벌게 한 수작이다. 배달 플랫폼은 백화점이에요. 우리가 백화점에 입점이 된 거예요. 이거는 뭐 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필요합니다. 이 지금 3가지는 뭐냐면 배달 팁을 마지막 선택에서 갈라치기 하는 걸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한 기술. 이 부분은. 그거 하기 전에 이거 조율해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 이제 두 번째. 브랜드 한 개 깃발 X 있죠. 이거는 편법입니다. 저희 테스트 중인데 브랜드 한 개가 예를 들어서 왓더버거 청주점이면 매장 하나 샵인샵으로 더 내. 왓더 코리아 뭐뭐로. 그러면은 매장의 판매 메뉴가 똑같으면 브랜드가 2개가 됩니다. 판매는 동일한데. 그러면은 매장 하나가 더 생겨요. 그죠? 한 개 한 개. 이제 아직 막힌 건 아닙니다. 되는 곳도 있습니다. 나중에 막힐 건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면 2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경쟁력이 더 높아지겠죠. 지금 이제 브랜드가 하나밖에 노출이 안 되니까. 브랜드가 많을수록 들어올 확률이 높아진다. 이제 옛날에는 브랜드가 하나만 있어도 깃발을 꼽아서 더 많이 노출돼서 하게 됐으면 지금 이제 하나밖에 규제가 안 되니까 그 하나 규제를 우가크를 돈을 쓰는 자만이 매출을 상승시켜주겠다 시스템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2개가 돼버리면 샵인샵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렇게 되면 경쟁력이 올라간다.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이거 국내 치킨, 국내 피자, 국내 피자 안에 치킨을 집어넣었죠. 그럼 국내 피자 브랜드도 있어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도 샐러드를 지나면 왓더 샐러드 안에 햄버거도 밑에 팔고 샐러드가 주력이 되는 겁니다. 이거 샐러드 가게야. 샐러드를 파는데 햄버거도 파는 가게지만 왓더버거는 왓더버거 햄버거를 파는데 샐러드도 파는 가게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치킨과 피자는 국내 치킨도 팔지만 피자는 사이드가 되는 거고 국내 피자는 피자가 주력인데 치킨이 사이드인 거죠. 이건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 치킨과 피자를 같이 파는데 내가 피자집이 될 수도 있고 치킨집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샵인샵을 아예 다 문 닫게 만들어야 돼요. 배민에서. 그러면 차라리 안에 2개를 양갈래로 쳐가지고 샵인샵을 허가를 빨리 따내야 됩니다. 그게 관건입니다. 그러면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브랜드 한 개에 대한 거는 이제 해결이 됐죠. 자, 이제 우가클. 배민이 있으면 우가클은 이렇게였어요. 이게 지금 3개의 영역이 아니고 7, 8개 영역에서 다 집어넣는 거예요, 우가클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우가클이 아니잖아요. 효과가 개 떨어지죠. 근데 자, 1,000원이야. 10번 선택하면 얼마입니까? 10,000원입니다. 100번 선택하면요? 10만 원이죠. 그죠? 그러면 배민에서 클릭했다고 그 수치를 보여줍니까? 몇 번 클릭? 안 되는 거죠. 또 경쟁사에서 또 누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뭐 같은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걸 안 하면 고액 매출이 하기 힘들다. 솔직히 말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경이 되면 그전 수익률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1,000원이 되더라도 600원을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우가클은 장사 안 되면 600원까지 계속 유지하다가 100원 올립니다. 700원, 800원, 900원. 결국엔 1,000원 때리죠. 그럼 1,000원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1,000원 꼽아서 잘 되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600원 꼽다가 되는 기준은 또 없어지는 거죠. 600원 넣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근데 앞에 1,000원짜리가 쫙 깔려 있으면은 그건 그냥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지옥의 반복이 되는 거야. 아니면은 이 1,000원을 감당하기 위한 음식 가격을 엄청나게 올려버리던가. 그건 나중에 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600원을 넘지 말아야 된다. 왜냐? 그 전에 600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신 1,000원짜리로 들어가면 이제 뭐 240원 찍었던 분들은 340원, 440원을 해야 동일한 효과가 나겠죠. 근데 600원을 넘으면 안 된다. 그 전이랑 우가크를 동일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똑같이 옛날에 600원을 쓰더라도 이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3곳이 아니라 6, 7곳이 되기 때문에 반감된다. 효과가 줄어들고 돈을 1,000원으로 늘려서 돈을 더 많이 벌게 한 수작이다. 근데 우리는 이 수작을 1,000원까지 넘어가면 안 된다. 그 수작의 범위는 600원까지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뭐 자가 어플은 사실 개인적인 사장님들은 못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상권 인스타그램, 네이버, 뭐 유튜브, 틱톡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호를 계속 확장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폐업이 굉장히 많다,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보통 음식 배달, 배민 플랫폼을 많이 하시던 분들이 거의 일단 1차적으로 됐고 2차적으로 폐업하시는 분들은 배달도 하고 홀도 하지만 배달에 좀 치우쳐져 있다가 월세가 높은 사람들, 월세가 높은데 홀을 비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배달의 비율도 높아져. 근데 그거를 조정을 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마지막 음식 가격을 올려야 됩니다. 별 수 없습니다. 살려면은. 그 다음에 샵인샵 분리. 네 번째, 우가클 금액 고정 무조건 해야 되고 다 플랫폼을 사용해야 됩니다. 배민만 하는 게 아니고 요기요, 쿠팡, 땡겨요, 다 플랫폼, 네이버 플레이스까지. 그래서 산발적으로 들어와서 수익률이 다 제각각 다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이까지가 배달 세팅 금액이고 제일 중요한 거 6번부터 홀 포장 확대 마케팅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홀 포장 확대 마케팅 가격 세팅. 여기서 또 하나 더 있지. 식자재 가격이나 음식 가격을 올리고 식자재 가격을 내리고 가게 배달 팁을 세부적으로 다시 조정하고 샵인샵을 하나 더 신청해서 분리할 수 있도록 아니면 하나 더 만들어서 하게 하고 우리 가게 클릭을 고정 600원 이상 절대 쓰면 안 되고 복수 플랫폼 이용 요기요, 쿠팡, 배민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복수로 풀어줘야 되고 홀 포장 확대 이거는 이 정도로 세팅을 해놓고 나머지는 홀 포장으로 네이버 플레이스나 인스타그램이나 전단지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판촉행위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핵심은 이거죠. 그리고 샵인샵 분리 이게 좀 중요하죠. 옛날에는 하나만 해도 수익률이 100만원 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30만원 들고 간대. 지금은 똑같이 100만원 또는 120만원을 해도 30만원을 들고 갈까 말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이 팔아요. 더 많이 팔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백화점 1층 하나에 100평입니다. 그럼 100평 안에 5개의 매장이 있다면 10개의 매장으로 만드는 것이 수익률이 더 높겠죠. 그렇죠. 백화점은.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겁니다. 지금 배달 플랫폼은 백화점이에요. 우리가 백화점에 입점이 된 거예요. 백화점은 백화점이 허가를 해주지만 배민 플랫폼이나 쿠팡 플랫폼은 음식이 있으면 다 허가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한 매장 온라인 백화점
백화점에 오프라인 공장을 둔 하나의 매장이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수익률이 떨어졌어요. 네. 백화점에서 수많은 브랜드를 놓고 많으니까 너희들 수익률 나한테 더 걷어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한 공장에서 물품을 더 만들어내야 되죠. 그래야 살아남잖아요. 이거는 뭐 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디테일한 스킬이에요. 뭐 저희도 이거를 지금 대비하려고 지금 계속적으로 뭘 미리 사전적으로 하고 있고 이거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한 3월에서 4월경에 이게 전부 다 거의 다 진행이 되고 샵인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한 6, 7월 좀 빨리 당겨서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지금 이 전체적인 마지막을 조금 더 조정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조정해야 폐업 안 하고 이제 쭉 갑니다. 나머지는 경기가 살아나고 나머지 거품으로 다 빠진 매장들이 없어지면 경쟁력이 생기는 그 구조기 때문에 이거 살아남으면 앞으로 뭐 한 3년, 4년 더 장사가 더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힘내시고 이거 마지막으로 하세요.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메일로 컨설팅 요청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져왔는데 이분은 경기도 이천 글래디 버거라고 수제버거 지금 2,700만 원 정도 평균 매출, 이제 식자재나 기타 잡비 포함해가지고 38% 정도 나오고 직원은 사장님 포함해서 3명, 최고 매출은 2,980만 원까지 찍긴 했는데 노력은 하고 있지만 좀 매출이 늘고 있지 않아서 고민이라고 요청 주셨거든요. 사실 90만 원 하루에 1.5명이라도 칩니다. 아르바이트 1명에 정규직 1명. 근데 지금 이제 3명이면 3명당 30만 원 치는 건데 이거 지금 동선이나 조리에 대해서 너무 안 나오는 거고 재료에 대한 손질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고 재료를 손질하는 것 자체도 피로도에 포함이 되니까 이제 그거를 다 감안했을 때 하루에 3명이서 90만 원에서 100만 원을 하루에 친다는 건 인건비가 거의 한 50% 이상 많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3명이서 90만 원을 치는데 5,400만 원이면 뭐 5에서 6명이 필요하나? 필요하겠지. 이 정도 지금 구조면 5,400에서 3명 칩니다. 지금 인원은 5,400까지 칠 수 있다. 안 나옵니다. 이게 38%도 식자재비만 봤을 때는 개인 매장 치고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구조가 어쩔 수 없어. 발품을 엄청 잘 팔아야 되는데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 퍼센테이지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단 인건비, 그 다음에 매출이 너무 작아요. 2,700이면 어차피 수제버거는 저기 배민이나 요기요나 쿠팡이나 뭐 홀이나 단체 주문이 다 할 수 있는데 이 매출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 마케팅적인 부분도 있고 맛이나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구성대의 금액대가 안 나오고 있다는 거지. 매출을 더 올려야지. 그리고 빵이나 뭐 소고기 패티, 새우 이런 것도 다 직접 다 하신, 빵도 직접 만드신 이거 거예요. 할 수 없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한 거야. 2,700만 원에 나오면 3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재료 손질이 많다. 내가 딱 나왔잖아. 재료 손질이 많다. 그러니까 이 재료 손질을 다 하고 나면 피로도가 높아. 피로도가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 다른 광고나 다른 걸 신경 쓸 피로도가 안 맞춰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료에 대해서 준비하는 부분을 절약해야 된다. 그럼 차라리 내 같으면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섭외해서 재료 준비하는 애들만 따로 뽑아. 따로 뽑고 조리하는 인원은 2명으로 줄여. 분업화시키는 거야. 그것도. 재료 준비하는 파트는 재료 준비. 왜냐면 이 3명이 출근하면 다 하겠지. 모든 일을. 조리도 하고 재료 준비도 하고 손님 응대도 하니까 피곤하니까 재료 준비만큼은 따로 외국인 노동자를 해서 이틀에서 3일치를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조리는 조리대로 치는 거지. 그럼 조리에 대한 효율이 좀 더 올라가야 되겠지. 지금은 기계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뭐 패티나 이런 새우를 만드는 기계들이 또 있겠지. 그러니까 사장님의 피로도를 줄여서 2,700에서 5,400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지금은 근데 이게 지금 내가 딱 보면은 매출은 올리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줘. 힘드니까. 더 이상 뭔가를 하려고 해도 걱정이 나고 못하는 거야. 그럼 내가 피로도를 줄여. 내가 창업을 하기 전에 뭔가를 해보려고 내 의지가 막 불타고 하는 그 몸 상태를 만들어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유지하면서 매출을 올려야 돼요. 안 그러면 정신력이 더 강해지거나.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을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그 하루에 대해서 일하고 있는 피로도의 구간대를 기계로 대체하거나 아니면은 그 재료 손질을 해주는 것들을 대체하거나 동선을 만들거나 해서 피로도를 일단 먼저 조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피로도가 줄면 자연스럽게 마케팅을 치거나 손님의 응대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매출이 상승이 된다. 단 기존에 하던 것을 다 유지해야 된다. 그거를 빼면서 올리라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피로도를 빼라니까. 그게 됩니다. 말은 쉽지라는 댓글이 있을 텐데 됩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 안 되면은 그거는 이제 견학을 한번 오는 게 나아요. 저한테 한번. 생각보다 이 음식점은 하나를 바꾸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야. 이게 포장을 해. 콜라가 있어. 문을 반대로 해서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있고 이렇게 열어서 바로 하는 게 있어. 이런 것들이 20개가 바뀌어야 돼. 그런 사소한 것들끼리 다 이렇게 쌓여가지고 그렇지. 빵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 피로도가 중첩이 되겠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지. 그게 20가지에서 30가지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 피로도가 줄어듭니다. 그게 모여야 쌓여야 눈에 보여요. 음식점은. 하나 두 개 바꿔가지고 바꿨다 이게 절대 티도 안 납니다. 계속적으로 하루에 한 개씩만 효율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세요. 자기 주방은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인원의 효율이 안 나오고 식자재비에 대한 부분이 있고 내가 딱 보면 사장님이 맥스로 만땅으로 차 있다 지금 피로도가. 피로도부터 낮춰 사장님 피로도. 그 다음에 이거를 더 개선하려고 하고 이거에 대한 효율을 찾기 위해서 기구를 바꾸고 재료에 대한 완성도를 막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매출을 올리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 매출을 올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 다 깔려 있어야 이제 매출을 올려도 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끝까지. 네.